DSR 규제 시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잔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붕입니다. 오늘은 DSR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다른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DSR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실 DSR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영상을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새롭게 자료 준비하고 편집하느라고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많은 분들께서 DSR이 대충 이런 거다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출 관리 잘못해서 주담대 못 받는 일이 없으려면 DSR은 좀 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DSR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올해 7월부터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여기서 차주 단위 DSR, 차주별 DSR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주라는 건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 거고 차주 단위, 차주별 DSR은 편하게 개인별 DS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 초과주택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소득이 낮더라도 투기과열지역 기준 LTV 4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DSR이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에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아도 LTV가 적용돼서 웬만하면 비슷하게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적게 벌면 조금 대출해주고 많이 벌수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어렵게 모아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어이없는 규제를 또 만든 거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런 DSR을 3단계에 걸쳐서 더욱 강화한다고 해요. 내년인 2022년 7월부터는 6억 초과주택 구입이나 신용대출 1억 초과에 더해져서 총 대출액이 2억을 넘어도 DSR 40%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전체 대출을 합쳐서 2억이 넘는 순간 DSR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2년 후인 2023년 7월부터는 그 금액을 더 줄여서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이 넘었고 상위 20%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매매 가격이 8억이에요. 경기도는 평균 매매 가격이 5억을 넘었는데 외곽에 있는 구축들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웬만한 신축급 아파트는 6억을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DSR 규제가 소급 적용되면 잔금 대출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금을 못 내면 입주는 당연히 못하고 앞으로 몇 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페널티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만 납부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이슈로 민심이 흉흉한데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계약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DSR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LTV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LTV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DTI랑 DSR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정한다는 점은 같은데 DSR이 규제가 더 심한 거예요. DTI는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들의 이자만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더 높은 규제인 DSR이 이제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DTI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DSR은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의 기타 다른 모든 대출들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규제인 거예요. DSR이 100%라는 건 1년 동안 번 돈을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전부 쓴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계산 방식을 살펴볼게요. 연봉이 6천만 원일 때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DSR에 포함되는 원금 계산은 마통 한도가 4천만 원일 때 10년으로 나눠서 1년에 400만 원이 원금으로 계산돼요. 뭔가 이상하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기준으로 원금을 책정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자 계산은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잡는 건데 실제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에 이자가 5%라면 연 이자는 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DSR에 포함되는 건 총 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연 원리금 450만 원을 적용하면 DSR 비중은 연봉의 7.5%가 돼요. 두 번째로 신용대출이 있는데 한 달에 불입하는 원리금이 50만 원씩 나간다면 1년에 600만 원이 나가니까 DSR 10%가 추가되죠. 세 번째로 자동차 할부 금액이 월 100만 원씩 나간다면 연간 1200만 원으로 DSR이 20% 추가돼요. 그래서 총 DSR이 37.5%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DSR 2.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자율과 상환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150만 원 원리금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이면 대출이 4천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출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상환 연수가 짧을수록 1년 동안 내야 하는 원리금이 커지니까 DSR 비율은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적어지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그리고 상환 연수가 20년이냐 30년이냐 이런 차이들로 DSR 비율이 개인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6억이 넘는 주택을 사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고 기존 대출들도 잘 관리해야 돼요. 웬만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6억이 넘는데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계속 전세에 살거나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게다가 신용대출을 계산할 때 산정 만기를 10년으로 계산했었는데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편의상 이자는 제외하고 계산해 볼게요. 신용대출을 1억을 빌렸으면 10년으로 나눠서 1년에 1000만 원으로 DSR을 산정했는데 이게 7년으로 줄어들면서 1년 불이금액이 1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DSR 비율은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내년 7월부터는 산정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들면서 1억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에 2천만 원으로 더 늘어나게 돼요. DSR에서 말하는 기타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의 거의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데 단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아요. 전세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자 부분만 DSR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대출이나 토지담보대출도 DSR에 적용되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2023년 7월부터 오피스텔이나 토지대출도 DSR 40%를 적용받게 돼요. 그리고 LTV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은행에 따라서 LTV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5월 17일부터는 LTV가 최대 70%까지 줄어들고 올해 7월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40%를 적용한다고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서울 8개 동에 해당돼요.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예금담보대출이나 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목적대출,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제외돼요. 중도금 대출도 DSR에 포함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요. 나중에 잔금대출로 대환해야 되니까 잔금대출 때 적용돼요.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는데 이미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았는데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년 입주라 그때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요? 대출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DSR 40%가 적용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분양받은 분들까지 소급 적용을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서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 부분은 다시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해요. 다음 편에서는 DSR 규제를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시행하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